먼저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A라는 변수에다가 마찬가지로 바로 input 함수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저희가 해당 결과를 정수형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비교하기 때문에 int로 형변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a라는 값이 어떠한 값과 동일하다면 파이썬 123이라는 값과 동일하다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호를 두 번 이어서 붙여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 파이썬 123이라는 값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조건식이 만족이 된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그인 성공이라는 문구를 띄워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로그인 성공이라고 해서 if문 안에다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틀리다면이면 뭐죠? 이 해당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사용하는 문법 else라는 문법을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lse라고 하시고 자, 만족하지 않을 때 로그인 실패라는 문구를 띄워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로그인 실패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만약에 저희가 아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다면 해당 문자열은 파이썬 123이라는 문자열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건식은 만족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else문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돼서 로그인 실패라는 문구가 띄워지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비밀번호를 작성을 하게 되면 파이썬 123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파이썬 123이라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if문 안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돼서 로그인 성공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코드를 그대로 스터디 윗미 사이트에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출을 하니까 바로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7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7번. 연습 문제 7번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age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바로 int형으로 형변한데 input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age 값이 뭐 이상일 때, 65 이상일 때 저희가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식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다라는 연산은 왼쪽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다라는 연산을 중호를 이어서 붙여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조건식이 만족이 된다면 저희가 경로 우대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경로 우대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죠? age라는 변수값이 65세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근데 해당 조건식을 두 번째 if문을 만들어서 세우기보다는 저희가 이럴 때 사용하는 s라는 간단한 문법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일반 요금입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을 정지를 시키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66세라고 한다면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경로 우대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65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 55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조건식은 만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else문에 의해서 일반 요금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스터디 윗미 사이트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라고 했을 때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경로 우대 대상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니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7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8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8번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는 스코어라는 변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A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시고 int라고 하신 다음에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 A 값이 뭐뭐 이상이라면 65점 이상이라면 저희가 아까 문제에서 풀었다시피 이상일 때는 왼쪽 부등호 크거나 같다라는 수식으로 볼 수가 있고 왼쪽 부등호와 등호를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조건식을 만족을 하면은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합격이라는 문구를 띄워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60점 미만이라면 우리가 else문으로 바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lse문에 해당할 때는 우리가 불합격이라는 문구를 띄워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점수를 입력을 해서 70점을 입력을 하게 되면 if문 안에 있는 조건식은 만족이 되게 되겠죠. 70은 6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if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은 만족되게 돼서 합격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5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조건식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8번 문제 풀어주시고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고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55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불합격이라고 저희가 원하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출을 했을 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강의 메뉴로 오셔서 두 번째 선택지어문 저는 이미 선택지어문에 있는 강의 자료를 새 창으로 띄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열려있는 창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else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lse if문. 자, 바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a라는 변수에다가 int로 형 변환을 시키고 input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다면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a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3을 입력을 했으면 저희가 해당 if문 코드블럭 안에다가 a는 3입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2를 입력했을 때 a는 2입니다를 띄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if문에다가 a가 사용자가 입력할 값이 2일 때에 대해서 저희가 if문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2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프린트문으로 a는 2입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사용자가 3을 입력했을 때는 3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2를 입력을 했을 때 A는 2입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근데 사용자가 3도 아니고 2도 아닌 뭐 7, 8 이런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A는 다른 값입니다 라는 문구를 띄우기 위해서 두 번째 if문 S문에다가 저희가 해당 코드 블럭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A는 다른 값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2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은 2와 3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겠죠. 두 번째 있는 if문의 조건식을 봤을 때 2는 2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else문 같은 경우에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아서 두 번째 있는 프린트문만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3을 입력했을 때 나타내게 됩니다. 자,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 3은 3과 동일하다라는 조건식 만족되기 때문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if문의 조건식 3은 2와 동일하다라는 조건식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if문의 코드 블럭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에 있는 if문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else문에 의해서 세 번째 프린트문이 동시에 출력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A는 3입니다 라는 문구와 A는 다른 값입니다 라는 문구가 동시에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3을 입력했을 때 A는 3입니다 라는 문구만 나타내길 기대했잖아요. 네, 지금 A는 다른 값입니다 라는 문구가 동시에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lse if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else if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if문 바로 왼쪽에다가 e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 elif는 길게 단어를 풀어서 보면은 else if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else if. 저희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if문에 이 el이라고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 L이라고 붙여주시고 다시 실행을 하시고 3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을 입력을 하면은 첫 번째에 있는 조건식은 만족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게 되고 두 번째에 있는 조건식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else문에 있는 프린트문은 저희가 else문으로 중간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첫 번째 있는 프린트문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이 L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을 때 두 개의 if문이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저희가 두 개를 else문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하나의 if문으로 선택적으로 상황에 따라 문구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를 입력을 했을 때 두 번째 조건식만 만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는 2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저희가 사용자가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7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A 값이 3도 아니고 2도 아닌 그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A는 다른 값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같은 식 비교할 때 선택적으로 A값이 3인지 아니면 A값이 2인지 아니면 A값이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다른 값인지 확인할 때 저희가 이렇게 else if를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제소 비교를 통해서 한번 else if 문법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값을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a 값이 20 이상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 값이 20 이상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0 이상이라면 프린트문으로 a는 20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가 아니라 20보다 큽니다 라고 해볼게요. a는 20보다 큽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건식을 a가 20보다 큰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20보다 큰 값을 입력을 했다면, 예를 들어 23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다면 if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16 같은 20보다 작은 값을 입력을 하면 어떠한 값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20보다 큰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a 값이 10보다도 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if문에다가 a 값이 10보다 큰지 확인하는 조건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10보다 크다면 프린트문으로 a는 10보다 큽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1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을 입력하면 첫 번째 if문에 있는 조건식은 만족되지 않게 되겠죠. 때문에 첫 번째 if문에 있는 코드 블럭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if문은 13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조건식은 만족돼서 두 번째 있는 코드 블럭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20보다 큰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14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라는 값을 입력하게 된다면 24는 20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코드 블럭은 실행되게 되고, 두 번째 조건식 또한 24는 10보다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코드 블럭도 마찬가지로 실행되게 돼서 두 개의 문구가 모두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0보다 큰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 첫 번째 있는 코드 블럭만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else if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if문에다가 이 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한번 else if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l이라고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고 마찬가지로 24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24를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식 a는 20보다 크다라는 명제에 만족을 하죠. 때문에 첫 번째 있는 프린트문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식도 확인을 했을 때 이 a 값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을 해서 두 번째 있는 프린트문도 출력될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있는 프린트문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첫 번째 있는 조건식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일직선상에 a 값이 20보다 큰 어딘가에 있겠죠. 사용자가 예를 들어 20보다 큰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조건식을 만족을 해서 이 첫 번째
코드 블럭이 나타나게 될 첫 번째 문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그냥 if문이 아니라 else if라고 되어 있죠. 때문에 이 첫 번째 if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먼저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 값이 이번에는 20보다 작은 위치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else문에 의해서 a 값이 20보다 작은 값에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위에 있는 if문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는 등호를 같은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else문에서는 20보다 a 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 else문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a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지금 if문으로 저희가 a가 10보다 큰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a가 1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분명히 a가 10보다 큰지만 확인하는 조건식이었는데, 저희가 else문에 의해서 첫 번째 조건식에 있는 이 else문에 의해서 a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대소비교였는데 지금 이렇게 else문과 if문을 같이 겹쳐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주관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24라는 값에 입력을 해요. 자, 24라는 값에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식 a는 24, 20보다 크죠.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 블럭은 실행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한번 조건을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else문에 의해서, 여기가 else문 구간입니다. else문에 의해서 a는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식과 그 다음에 if문 안에 있는 조건식 a는 10보다 크다, 두 개의 조건식이 모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a는 24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만족되지 않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20보다 큰 값에 입력을 해도 두 번째 있는 코드 블럭은 조건식은 만족되지 않아서 첫 번째 있는 결과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희가 한번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셀에다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else문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을 나타내는 조건식이 동일하게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else문을 빼고, else문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else문은 a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a는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연산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a는 10보다 크다라는 연산을 같이 AND 연산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AND 연산을 묶으면 당연히 이렇게 구간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24라는 값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라는 값에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조건식은 만족되게 돼서 해당 코드 블럭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코드 블럭을 볼까요? 두 번째에 있는 코드 블럭, 이 기존에 있었던 if문 조건식을 봤을 때 a 값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조건식은 만족이 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else에 해당하는 조건식 a는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식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때문에 해당 조건식은 만족되지 않고 두 개의 연산 결과를 AND 연산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false 값을 가지게 돼서 두 번째 있는 코드 블럭은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else if를 하실 때 분명히 두 번째 있는 조건식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else문이 숨어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서 추가로 else문을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else문.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else문은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else문이 될까요? 두 번째 조건식의 구간을 반대되는 상황,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겠죠. 두 번째 조건식은 다음과 같이 A가 10보다 큰 어딘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else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값이 10보다 작은 어딘가에 나타내게 되는데 위에선 등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0을 같이 포함해서 A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 예를 들어 7이라는 값, 8이라는 값, 9라는 값,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저희가 이 해당 else문에 들어와서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A는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건식에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 조건식은 A가 10보다 크다가 되는데 완전히 상반돼서 표현을 하면은 A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저희가 만약에 7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7은 20보다 작다라는 조건식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게 되고 두 번째 있는 조건식 또한 7은 10보다 크다라는 명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게 되고 최종적으로 A는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else if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3인지 5인지 7인지 같이 판단을 할 때도 사용되지만 어떠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어떠한 구간인지 확인할 때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점, 90점부터 100점까지 A 등급, 예를 들어 80점부터 90점까지 B 등급 이렇게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할 때도 else if문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else if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연습 문제 9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9번을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두 문제만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90점 이상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9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크거나 같다라고 다시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은 왼쪽 부등호와 중호를 이어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 다운표를 통해서 조건식 작성을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90점 이상이면 저희가 print라고 해서 대문자 A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90점 이상일 때는 대문자 A 등급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A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80점 이상이라면 그래서 80점 이상일 때 B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if문을 작성을 해서 A 값이 80점 이상인지 확인을 하는
if문을 작성을 한 다음에 프린트 B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사용자가 90점 이상일 때 AB라는 문구가 같이 출력되게 된다. 저희가 이럴 때 어떠한 문법을 사용한다? else if문을 사용을 해서 선택적으로 원하는 구간에 대해서 점수가 입력됐을 때 원하는 문구를 출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s를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번엔 7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에 사용자가 70점 이상이라면 우리가 프린트문으로 C라는 등급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냥 if문을 작성을 하면은 90점 이상, 80점 이상을 입력했을 때 C라는 값도 같이 출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 80점이라고 하게 되면 83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BC가 같이 출력되기 때문에 저희가 C에 대해서 조건을 S를 추가를 해줘야 이렇게 저희가 해당 상황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90점 이상도 아니고 80점 이상도 아니고 70점 이상도 아닐 때에 대해서 S문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 S면은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F라는 문구를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72점을 입력을 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식은 만족하지 않게 되고 세 번째 있는 조건식이 만족되게 되겠죠. 때문에 세 번째 있는 코드 블럭인 C라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66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세 개의 조건식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F 점수인 F라는 키워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F라는 모습.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스터디 및 사이트에 오셔서 그대로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77점을 입력을 했을 때 77점 이상일 때는 C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C라고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출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번 문제 풀어봤고요. 나머지 10번 문제랑 11번 문제 두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랑 11번 문제 두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일단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연습 문제 10번 같이 풀어보고 10분간 휴식하고 나머지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번 문제 같이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먼저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A 변수에다가 인트라고 하시고 인풋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입력 범위가 주어졌네요. 사용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3월부터 5월까지를 입력을 하면 범위라고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조건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A값이 3보다 먼저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부터 5월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AND 연산을 통해서 A값이 5월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저희가 3부터 5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A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조건식을 만족을 한다면 저희가 뭐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고 봄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봄. 이번에는 저희가 else if문을 사용을 해서 6월부터 8월에 대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6보다 크거나 그리고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봄을 나타냈던 조건식과 마찬가지로 구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AND 연산을 통해서 A값이 8보다 작은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6에서 8 사이라면 저희가 해당 주간을 여름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 이어서 else if라고 하시고, 만약에 사용자가 9월부터 그리고 11월 사이에 값을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을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12월부터 2월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조건식을 세우지 않고도 저희가 바로 else문을 통해서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10은 가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을이 출력이 되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7을 입력을 하게 되면 7은 6월과 8월 사이이기 때문에 여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하고 저는 바로 스터디미 사이트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4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4 같은 경우에 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봄이라고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을 해서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이제 10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9시 3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 내용을 캡처를 하고 저는 주피터 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용자로부터 BMI 지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바로 BMI라는 변수에다가 인풋 함수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식으로 BMI 지수가 18.5 미만일 때 저체중이라고 저희가 문구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BMI라는 값이 뭐보다 작을 때 18.5보다 작을 때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저체중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else if문을 통해서 BMI 지수값이 18.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MI 지수가 2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당 조건식을 토대로 정상 체중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체중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else if문을 통해서 BMI 지수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MI 지수가 3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과체중이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가지 케이스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저희가 S라는 문법을 통해서 비만이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만약에 BMI 지수가 18.5보다 적다면 저체중, 그리고 BMI 지수가 18.5, 20 이하일 때는 정상 체중, 그 다음에 BMI 지수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을 때 과체중, 그리고 30 이상일 때는 비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BMI 지수로 22를 입력을 하게 되면 22는 두 번째 정상 체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때,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22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22를 입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조건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상 체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6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식이 만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저체중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코드 스터디 및 코드 작성란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17.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17.1은 죄송합니다. 17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7을 입력을 하게 되면 17 같은 경우엔 세 번째 조건식 과체중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체중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인트형으로 형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실수값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int식으로 형변환하는 게 아니라 플루트로 형변환을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플루트라고 하고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트를 입력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왼쪽에 왼쪽 메뉴에 강의 메뉴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세 번째 구매 프로그램 과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 자료를 저는 새 탭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구매 프로그램 완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if문 아니면 if else문 아니면 else if문을 활용해서 과제를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본적인 코드는 여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else if 메뉴라는 값이 이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부분, 여기에 빈칸을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메뉴라는 값이 1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부분, 여기에서도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가 주어지고요. 첫 번째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내 정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정보를 출력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사용자가 상품 목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고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상품 가격만큼 위에 있는 메뉴 값만큼 차감을 시켜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고 주피터 랩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셀을 여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단에 제가 붙여넣을 때 자동으로 이 콤마가 들어가서 머니라는 변수에 콤마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콤마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만약에 첫 번째 줄에 사용자로부터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pw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사용자가 초기 값을 가지게 돼요. 맨 처음에 가지게 되는 머니값, 예를 들어 지금 1000만원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파이썬 123과 동일하다면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파이썬 123이 아닌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로그인 실패 처리가 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입력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뭐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로그인 실패와 함께 남은 돈이 출력이 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해당 코드에 있는 파이썬 123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123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로그인 성공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HMD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세 개의 프린트문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 로그인 성공이라는 프린트문, 그 다음에 1번 상품 목록이라는 프린트문, 2번 내 정보라는 프린트문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인풋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메뉴를 선택해달라는 문구를 출력해서 이렇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력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뭐 2번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출력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마찬가지로 파이썬 123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번에 1번 메뉴 상품 목록을 확인을 하고 싶다 해서 1번을 입력을 하면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리스트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1번 냉장고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1번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1000만원에서 120만원을 사거만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 1번과 그 다음에 문제 2번 두 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25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 1번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1번 문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메뉴를 확인하는 조건식의 두 번째 조건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name이라는 변수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저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뉴 조건식 메뉴를 확인하는 두 번째 조건식에다가 패스를 포함해서 해당 명령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문제에서 자신의 이름을 저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에서 나이뿐만 아니라 age라는 변수에 이름뿐만 아니라 age라는 변수에 자신의 나이를 저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ag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ge라는 변수에다가 자신의 나이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함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 나이라고 해서 자신의 나이, 그 다음에 잔액이라고 해서 현재 money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프린트문에다가 f스트링 방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f스트링 방식으로 성함이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중괄호 안에 위에서 선언한 방금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name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문도 마찬가지로 f스트링 방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 나이라는 값에다가 나이라는 속성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우리가 age라는 변수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선언한 age 값 중간에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린트문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잔액이라는 속성에서는 위에서 저희가 선언한 money라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money라고 그대로 대입을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1번 문제에서 요구한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먼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설정되어 있는 패스워드 파이썬 123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저희가 작성한 문제는 두 번째 메뉴, 2번 메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2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입력을 하니까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했었던 자신의 이름, age라는 변수에 저장했었던 자신의 나이,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남아있는 잔고, money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냥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1000단위씩 끊어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money라는 변수 바로 오른쪽에다가 위아래 쌍따옴표와 함께 콤마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상품 구매 로직을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 코드를 보면은 사용자로부터 구매하실 상품 번호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한 번호가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해당 아이템이란 값에 따라 만약에 1번을 선택했으면 냉장고가 12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만큼 차감해서 머니에 저장하고
만약에 2번 상품을 선택을 했으면 이번 상품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만큼 원위에서 차감해서 적용을 하고, 만약에 3번 제품을 구매를 했으면 150만 원만큼 차감을 해서 if else if문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계속 샵으로, 첫 글자가 샵으로 된 부분들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else if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if문은 아이템이라는 값이 뭐와 동일할 때, 저희가 1과 동일할 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해당 input 함수에서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한다면, 자, 1은 1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코드 블럭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1번 상품을 구매했을 때 냉장고, 1번 상품에 해당하는 냉장고의 가격이 12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money라는 변수에 120만 원만큼 차감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감을 시킨 만큼 mone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money라는 변수가 중복돼서 나타날 때 해당 수식을 축약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빼기 한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시면 뺀 값, money라는 값에서 120만 원이라는 값을 차감해서 바로 money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냉장고를 구매를 했을 때에 대해서 구매 로직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냉장고를 선택하지 않고 else if라고 해서 사용자가 2번 선풍기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아이템 값이 2와 동일한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번 제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money라는 변수에다가 얼마만큼 차감한다, 선풍기에 해당하는 값 25만 원이네요. 그래서 25만 원만큼 차감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1000만 원에서 25만 원을 뺀 값이 money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번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else if문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바로 저희가 else문을 사용을 해서 아이템을 구매를 했을 때에 대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lse라고 그냥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else라고 하시고 위아래 쌍따옴표를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3번 제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150만 원만큼 차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이폰의 가격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만큼 차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파이썬 123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뉴 항목이 나타나는데, 아까는 2번 메뉴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엔 1번 메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메뉴를 선택하니까 쭉 아이템 리스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구매하실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1번 제품 냉장고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를 선택을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10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차감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이번에 다른 상품을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패스워드 파이썬 123을 입력을 해주시고 상품 메뉴에서 1번 메뉴 상품 목록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2번 제품 선풍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제품을 선택을 하면 기존의 1000만원에서 25만원이 차감된 다음과 같이 975만원이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else if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매 프로그램 완성하기에 대해서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반복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반복 제어문 왼쪽에 있는 강의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 제어문 while문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창으로 큰 화면으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의 기본 구조를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한 문법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if문과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if문에서도 마찬가지로 if라고 하고 조건식을 작성을 하고 만약에 해당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에 대해서 저희가 코드 블럭을 작성을 했습니다. while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복할 조건에 대해서 조건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조건식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복할 코드에 대해서 코드 블럭을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반복 제어문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라는 값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while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while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문법에서 보시다시피 while문이 만족했을 때 코드 블럭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조건식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a 값이 5보다 작다라는 간단한 조건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건식을 작성을 했으면 위아래 쌍따옴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줄로 넘어가면 저희가 if문에서 작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4칸 들였어서 커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while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하고자 하는 코드들을 이렇게 4칸 들였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f스트링 방식으로 a는 a입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행하기 앞서서 while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while문의 메커니즘을 확인을 하면은 while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조건식이 만족을 하면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코드 블럭이 실행되면 다시 한번 조건식을 확인을 해요. 해당 조건식이 다시 또 만족을 하면 또 코드 블럭이 실행되고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무한히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리 코드 블럭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조건식은 계속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영원히 a는 a입니다 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단의 정지 버튼을 통해서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탈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반복 제어문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가 해당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에 의도적으로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바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A 값에다가 해당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는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 값에다가 간단하게 7을 대입을 하더라도 조건식을 한 번만 반복하고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문을 탈출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해당 저희가 두 번째 줄에다가 A 값에 7을 대입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A 값은 처음에 0이 되게 되고 0은 5보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 조건식은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은 실행되게 되고 첫 번째 줄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에서 A 값에다가 7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복에 조건식을 확인을 하게 되면 7은 5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거짓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바로 해당 조건 한 번의 반복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탈출하게 되면 이 부분과 다를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풋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 while문 코드 블럭 안에다가 인풋 함수를 작성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 while문에 있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반복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A 값에다가 int 함수로 성견한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값은 저희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저희가 3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3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A라는 변수에 3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이 끝나고 다시 한번 while문은 조건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3은 5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3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반복도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A는 3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4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 변수에 4가 저장되게 되고 두 번째 반복이 끝나서 다시 조건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식을 확인했을 때 4는 5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명제는 3이 되게 돼서 세 번째 반복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는 4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사용자가 9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9라는 값이 A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 9는 5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게 되겠죠. 때문에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아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엔터를 한번 치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반복을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a라는 변수에 0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while이라는 키워드로 반복문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a 값이 5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저희가 f스트링 방식으로 a는 a입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while문 안에다가 if문을 작성을 해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엔 b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b변수에 유아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b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게 되면 저희가 a 값을 변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히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코드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while문 안에다가 if문을 사용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b 값이 3을 입력을 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3을 입력을 했을 때 탈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건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3을 입력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당 반복문을 탈출을 시켜볼 수가 있을까요? a 값에 저희가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거와 동일한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a 값, 사용자가 3을 입력했을 때 a 값에 7을 대입을 해주면은 사용자가 3을 입력하는 순간 그 다음 반복 때 7은 5보다 작다라는 명제가 되게 되겠죠. 해당 명제는 거짓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a는 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바로 두 번째 줄에 의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5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5는 3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 7을 대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3을 입력하는 순간 사용자가 입력한 3은 3과 동일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if문 안에 있는 코드 블록은 실행되게 돼서 그 다음 조건식에 7은 5보다 작다라는 명제, 거짓이 되게 되겠죠. 때문에 반복을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if문을 통해서 저희가 제어할 때는 다른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받아서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브레이크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점차적으로 A 값을 증가시켜서 반복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